안녕하세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정아입니다. 네, 7주차 세 번째 시간 생태체계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일반 체계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생태학적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 둘을 믹스한 생태체계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어떠한 개념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체계 이론은 일반 체계 이론이 지닌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태학적 관점을 도입한 것이라고 해요.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다. 계속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함께 존재하는 하나의 체계를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는 브론펜브레너가 만들었는데요. 인간은 활동적이며 성장하는 인간이 환경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인간 발달의 생태학을 생각했고 인간 발달 과정을 분석하는 가운데 체계적 관점을 함께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은 아동 발달을 함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와 영향을 맺는다. 아동이 처해 있는 환경, 제가 계속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어떤 뭐 자연 환경?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사회적 관계망도 포함되어 있고 또 물리적 환경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건데 아동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 뒤에 가면 뭐 태내기니 영아기니 이런 것들을 인간의 생리 주기에 맞게 배울 건데 이 아동들은 주 양육자의 어떤 태도라던가 환경이 분명히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동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에도 환경이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브론펜브레너는 아동 발달을 연구를 하다가 이게 인간 전체로 어떻게 보면 확대하는 개념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생태학적 환경 구조를 볼게요. 브론펜브레너는 가정과 학교, 이웃을 포함하여 점차 확장하는 생태학적 구조를 구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미시체계입니다. 네, 마이크로 시스템, 가장 적은, 가장 안쪽에 있는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205페이지에 나옵니다. 환경의 가장 내부에 있는 체계이며 가족이나 학급 친구들과 같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개인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 가운데 누가 한 분이 아프시면 질병에 걸리면 내가 아픈 게 아니라고 우리 집이 항상 즐겁고 하하호호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 집안 전체가 우울하고 근심이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던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또 그 질병에 뭐 좋다는 정보를 함께 찾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미치게 되는 존재. 아동 같은 경우들은 뭐 학교의 친구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또 개인의 일생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환경. 보통 가정, 학교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성인들은 직장이 되겠고요. 이것들을 우리는 미시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대1로 직접 만나는 거. 이제 아동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성인들이 아동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반면 아동의 신체적 속성, 성격, 능력 등의 생물학적 사회적 요인들은 성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굉장히 엄한 성격이시면 아이를 엄하게 키우겠죠. 또 그게 아이들의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미시체계에서 두 사람의 관계의 질은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줍니다. 엄마 아빠와의 사이가 좋은 가정과 나쁜 가정, 자녀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죠. 또 방금 얘기한 대로 부모 자식 간에 엄격한 부모님과 조금 유하신 부모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미시체계는 호혜성에 기반을 둡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무대뽀로
부모님이 그냥 엄하시는데 하라고 한 대로 무조건 예하고 따라야 돼. 이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의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고 자녀는 부모의 합리적인 요구를 존재하고 서로 네 그냥 건강한 미시체계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 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또 형제 간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요구들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건강한 미시체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중간체계예요. 상호작용을 하는 가정이나 학교나 이웃, 교회, 뭐 보육기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도 미시체계처럼 영향을 미치지만 미시체계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미시체계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중간체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동을 중심으로 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이것이 바로 중간체계라는 거죠. 중간체계는 한 개의 미시체계와 다른 한 개의 미시체계 사이의 연결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라는 거는 아이와 부모와 미시체계인 거잖아요. 또 아이와 교사와 미시체계예요. 이 두 미시체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라는 것도 나와 교회는 미시체계일 수 있죠. 굉장히 뭐 독실한 신앙인은 미시체계일 수 있는데 또 부모님도 뭐 그 교회와 미시체계다. 아니 부모님도 나와 미시체계다. 그럼 부모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중간체계가 되는 거죠. 미시체계와 미시체계 간의 관계, 연결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간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간에는 두 가지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 다른 미시체계가 제각기 다른 가치관을 표방할 때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뭐가 지금 예로 나오냐면 음주, 흡연, 약물 남용들의 행동을 영웅시하고 격려하고 청소년들은 보상을 하지만 부모나 교회는 이런 행동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 중간체계 간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극도로 빈약한 중간체계 내에서는 미시체계 간의 의미 있는 연결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개인 생활이 각기 분리되어 있는 관계망이 매우 빈약해서 자녀의 친구를 알지 못하는 거. 자녀와 친구는 미시체계예요. 자녀와 부모는 미시체계예요. 그럼 자녀의 친구와 부모는 중간체계가 돼야 되는데 부모님이 내 자녀의 친구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극도로 빈약한 거죠. 네, 이런 경우는 그 역할을 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체계가 제 역할을 잘 하려면 미시체계와 미시체계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은 여러 가지 미시체계를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여기서 그 미시체계 간에 각각 사고방식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뭔가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시기에는 음주를 하고 막 이런 게 멋있게 보였는데 부모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와 친구 간에는 미시체계고 나와 부모님 간은 미시체계인데 이 미시체계와 미시체계 가운데의 중간체계는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은 외체계입니다.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가 나왔냐면 아동의 경우 부모의 직장이 나와요. 자, 내가 우리 엄마 혹은 우리 아버지 직장하고 영향을 직접 받지 않아요. 그쵸? 내가 거기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여는 안 해요. 내가 아빠 회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회사에서 급여가 감봉되거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거나 실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영향이 미치죠. 실직을 하게 되면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내 용돈도 줄게 되고 지금까지 그냥 아쉬운 거 없이 다 쓸 거 쓰면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시다가 맞벌이를 그만두시게 되면은 수입이 줄기 때문에 나도 용돈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직장을 직접 가서 참여하지는 않지만
네, 그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교재에는 어떤 예가 나오냐면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엄마가 다니는 직장에서 근무 조건이 바뀌어서 갑자기 엄마가 뭐 연장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아이를 빨리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보육기관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시체계는 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라는 환경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각 개인에게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큰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뭔가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우리는 그게 뭐 누가 되면 뭐 내가 뭐 금은보화를 얻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죠. 어떠한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쏟아붓고 어떤 정부는 경제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당장 대통령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국가의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죠. 이거는 어쨌든 간에 나한테만 영향을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이런 어떤 환경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대통령을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몇 분 바뀌시면서 보면은 대통령마다 네 보면은 다르시죠. 아니 대통령을 논하기 전에 국가의 정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아이를 막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산하 제한을 하던 시대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것을 네,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지금은 아이를 지금 안 낳아서 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출산이라든가 육아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양육상이 도입되게 되고 또 뭐 보육 정책이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없어요. 하지만 결국은 돌아서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에서 사회복지학부에서 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아, 이런 부분의 과목을 개설해야 되는구나. 강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집어줘야 되는구나. 이런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바로 거시체계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는 뭐가 예로 나오냐면 207페이지에 보시면은 방송 매체를 통하여 형성된 외모, 의복 등에 관한 유행은 문화적 거시체계로 작동하여서 개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대요. 당장 TV에서 누가 유행하는 뭐를 입었다. 그럼 당장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유행이 돌게 되는 거죠. 네, 뭐 머리 색깔은 뭘로 한다? 뭐 옷은 어떻게 입는다? 이런 것들. 네, 그렇게 미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시간체계입니다. 시간체계는 연대기적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시적 영역을 설정하여서 이를 시간체계라고 하였는데요.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는 개인의 변화와 사회 역사적 환경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성장함에 따라 겪게 되는 부모의 죽음 등 외적인 사건이나 심리적 변화 등의 내적인 사건이 구성 요소가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의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런 게 있대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한 첫 해에 아이들에게 미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성향이 가장 최고조고 딸보다 아들이 더 많이 부정적이고 그런데 이혼 후 이제 2년쯤 되면은 안정된다는 거죠. 이거는 시간책인 거예요. 시간이 흘러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남녀 간에 사귀다가 헤어지면 처음에 막 헤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헤어진 지 몇 달 정도 되면은 밥도 넘어가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
우리가 뭐 남녀가 헤어지면 사귄 만큼의 시간이 뭐 지나야지 담담해진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인간 발달과 행동을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이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떤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겪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 해주시고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하게끔 우리가 요구를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안에 성인이 되고 또 여러분들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면서 또 그 가정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 이런 시간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개인에게 있어서 심리적 변화 등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 시간 되면 다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인 거잖아요. 어쨌든 싫어도 나이는 먹어야 되는 거고 나이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도 우리 부모님도 이런 것도 시간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아무리 잡고 싶어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네, 내가 이제 그 안에서 또 사는 법을 또 환경에 적응을 해서 이렇게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산 사람은 다 산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너무너무 슬픈데 배는 고프더래요. 그래서 산 사람은 다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태 체계 1월에 대한 어떤 평가입니다. 네, 우리 교재 208페이지인데요. 생태 체계 이론이 준 의의입니다. 인간 행동과 인간 발달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이제 기여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적 체계를 거시 차원과 미시 차원을 구분하여서 환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 아까 우리 얘기했죠? 미시 체계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족 혹은 뭐 친구 이런 걸 얘기했고요. 거시 체계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큰 체계예요. 또 미시체계와 미시체계 가운데의 중간 체계 이것들을 연결해주는 그것들을 이야기했죠. 자, 보시면은 환경을 구성하는 환경적 요소들 간에 연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간 체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시 체계와 미시 체계는 많이 들어가지고 알 수 있지만 중간 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네, 알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냥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작은 체계, 1차원적인 집단, 그거보다 좀 더 큰 거시체계, 큰 집단. 그래서 거시체계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외체계. 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 체계 밖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외체계에 대한 아까 예로 뭐 부모님의 실직을 한다던가 혹은 부모님의 근무 조건이 바뀌면은 아이를 늦은 시간까지 보육기관에 맡겨야 하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바로 부모님의 직장이 아이에게는 외체계가 된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외체계로 인하여서 아이와 미시체계인 부모님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미시체계와 미시체계를 연결해주는 중간체계의 개념을 확립했다는 거. 세 번째로는 환경적 체계에 시간적 차원의 체계를 추가했다는 거. 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미시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딱 개념이 떨어지는 미시냐, 거시냐, 외체계냐, 중간체계냐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네, 발생되어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예로 부모의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혼한 첫 해가 최고고 2년쯤 되면은 안정을 찾는다라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흘러야지 해결해 준다는 거죠. 당장은 같이 살던 부모 중에 한 분이 집을 나가시면서 한쪽 부모와 살면서 모든 삶이 적응이 안 되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어느 한 사람에게 맞춰 살아야 되고 또 그게 분노도 있겠죠. 이 감정들이 한 2년쯤 지나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삶의 방식이 적응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또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나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인간 발달과 행동에 대한 개인의 내적 요소에 관해서 논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객관적으로 딱 떨어지는 요소에 관해서만 얘기를 했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도 어떤 개인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는 아주 예민하고 낯가림이 심한 아이예요. 그래서 잠깐 보육기관에 맡겼는데 엄마가 근무 환경이 변화를 하게 되면서 내 외체계가 변화한 거죠. 우리 아이를 좀 더 오랜 시간 맡기게 됐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아이는 굉장히 예민해서 그 오랜 시간을 맡겨도 사회화가 잘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또 아무렇지도 않게 견뎌나갈 수 있지만 사회화가 안 된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 개인의 어떤 특성, 내적 요소를 네,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사람의 어떤 체질이라든가 뭐 알러지가 있나 없나, 과민 반응이 있나 없나, 혹은 먹는 양이 많은가 적은가 이러한 기타 등등이 영향을 미치듯이 바로 이 체계 속에서도 개인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내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과 관련된 복잡한 환경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나 환경이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태체계 이론은 우리가 진짜 처음 들어보는 미시체계, 거시체계, 중간체계, 뭐 외체계, 시간체계로 구분했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주고받는다는 거죠. 이 관계성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고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거. 네. 환경이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주고받는가. 그냥 우리 뭐 시간이 흘러야 돼.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것들이 어떤 이론으로 학설로 평가를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학술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뭔가 이게 임상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은 하지만 명확하게 이 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야 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많은 미비한 점 가운데에서도 하여튼 제목을 붙여서 체계를 구분했다는 거. 저는 거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체계라는 것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동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미시체계, 거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시간체계. 이 명칭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7주차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내용이 좀 길었죠. 세 가지 이론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수강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파트 1이 끝나고요. 파트 2에서는 이제 인간의 생애 주기별로 태내기와 영아기, 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가 나와요. 태내기와 영아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